네,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을 보였지만 트럼프 관세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뉴욕 증시로의 최근 매수 유입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미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좀 선방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20선까지 좀 회복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명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최근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좀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낙폭 제한적이고 2,62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저 코스피의 지난 상단을 보면은 한 2,600 후반 정도까지는 올라갔던 전력들이 있고 그 정도에서 약간은 저항선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포인트 정도는 좀 단기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조금 찝찝한 거는 지난 금요일 이후에 트럼프 발언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내일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또다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 이슈가 또다시 재점화가 되면은 그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하고 지금 나머지 요인들로만 보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조금 더 이번에 힘을 받는 거는 지난번에 반등장에 비해서 이번 반등장은 반도체가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더 힘을 받는 요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2,600 후반 정도까지는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잠잠하게 있어서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갔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외국인이 돌아와 줬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매도가 총 6조 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7개월째, 그러니까 작년부터 줄곧 매도하고 있는데 그 배경도 알아볼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담을 시키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여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한국도 미국에서는 한 8위 정도 되는 무역 흑자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국이죠. 네.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 있는데 지금 한국은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글로벌 주요 산업들에서 꽤 높은 상황, 제조업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이런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밑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또 중국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반도체도 그렇고 AI 로봇 같은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중국으로 대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부진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려고 하면은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일단락되는, 그러니까 점점 더 고조되는 것들을 지나서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서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정도 구간에 올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무역 장벽들, 관세들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얼마나 분리되느냐. 그러면 분리된 공급망 내에서는 미국 쪽 공급망에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관세 불확실성이 일단 거쳐야 된다. 이번 주 이제 대내적으로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31일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 이 탄핵 리스크 해소나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탄핵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또 거셌었고 네.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가로만 보면 사실은 탄핵 이후에 조정받았던 것들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면 사실 탄핵 때문에 국가 정국이 좀 마비돼 있고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것들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그것 때문에 좀 더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여튼 국정이 좀 정상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건 이제 일부 내수주들의 영역이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류의 대형주들은 사실은 수출주들이고 네. 이 수출주들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 사실은 뭐 국정이랑은 큰 관련은 없는 오히려 대응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탄핵이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느냐는 꽤나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반도체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내수주들이 조금 회복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은 그 부분에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뭐 영역 이런 정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 공매도에 대해서는 네.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것 때문에 이탈한 외국인 자금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계 자금들인데 왜냐하면 이쪽 자금들은 보통은 롱숏을 같이 포지션을 잡아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네. 공매도가 안 되니 한국으로 롱 포지션도 안 잡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한국에서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은 그런 자금들은 들어오겠죠. 또 그 들어온 자금들은 아마도 지금 한국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걸 사고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걸 팔면은 거래량 자체는 늘어날 텐데 근데 그게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비싼 거는 팔고 딴 걸 산다고 하면은 순매수만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두 가지 다 외국인 수급이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방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희망을 가지자면은 한국의 반도체,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쪽,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쪽들이 조금은 더 침체돼 있는 상황,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증시는 어쨌든 탄핵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봐야겠고 과연 환율이 더 안정이 될지도 좀 봐야겠고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 매수가 본격 유입이 된다면 관심 가져야 할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대형주들, 뭐 자동차, 반도체 네. 정도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섹터가 다 지금 뭐 그런 관세 피해라던가 네. 중국의 기술 격차 추격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뭐 진짜 본질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주가가 형성돼 네. 있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매도들 많이 했기 때문에 포지션도 좀 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쪽 대형주들한테 좀 매력을 느낄 것 같고 이쪽들이 올라가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분야들 미리 좀 관심을 가져둘 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도체랑 자동차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다시 돌아오면 지난주였죠.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장 영향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일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항상 저평가된 이유로 지목되는 게 그러니까 지배주주 위주의 거버넌스. 네네. 그래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고 있지 못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할인돼서 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교정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좋다고는 봐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 세부적인 뭐 상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정할 정부의 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다음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럼 그 기간이 상당히 조금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상법 개정이 다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자라는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이 정해지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이후에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네. 빠르게 진행하자라는 욕구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도들이 좀 지나간 뒤에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안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 이제 GTC 개막에 맞춰서 지난밤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젠슨 황해 연설에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몇 가지 예정된 것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블랙웰 제품의 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랙웰 네. 울트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난 제품 공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블랙웰의 아예 후속 모델, 그러니까 루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이쪽들의 일부 공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내년 일이기 때문에 일부 정도 스펙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능이 될 것이다의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딥시크 이후에 사람들이 첨단 고성능 GPU 굉장히 비싼에 대해서 이 수요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벤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수요처에 대한 사항들, 최근의 동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략을 또 그 젠슨 왕이 이전에는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은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GPU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기대들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재료는 될 것 같고요. 사실 항상 엔비디아가 쌓아온 거는 이전의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항상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게 항상 관건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로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견되던 거라 하더라도 주가의 반응을 조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을 때 맞이하는 GTC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아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GTC가 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엔비디아에 긍정적이면 한국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AI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C를 앞두고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그러고 반도체 관련주도 이미 기대감 속에 주가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료로 그치지 않고 좀 상승을 이어가길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반도체 업계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시작으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될 텐데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네. 그런데 가이던스는 별로 안 좋게 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줬던 이유가 PC라던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인데 지난달에 들어서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이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 가져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좋게 나올 수 있다. 최근 레거시 반도체 자체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 회복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 마이크론 이렇게 호시적 발표하면 국내 레거시 반도체 섹터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당연히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항상 그 분기 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네. 그다음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이 연차로 발표가 되니까요.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레거시의 수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 흐름이 이제 디램 가격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좀 뒷심을 받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에도 계속해서 봄이 찾아올지를 지켜봐야겠고 최근 나오는 이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하게 나왔지만 심리 지표들이나 간밤 나온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 좀 밑돌았고 미국 경제 지표들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 간에 좀 간극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는 심리 지표는 거의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좀 술렁술렁은 하는데 네. 이게 근데 과연 실물 지표도 나빠질까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분분한 것 같아요. 드는 생각은 관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온 단계는 아니고 네.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관세 받기 전에 미리 지금 수입을 해서 창고에 쟁여놓자 이런 욕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지표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괜찮게 나오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관세를 감안해서는 심리 지표는 더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그 심리 지표가 실제로 실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거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네.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층들은 아니야 이거는 물가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심리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물가 이게 경제를 다 망쳐놓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실제로 우리가 체감되는 느낌 가지고 경제를 전망한다기보다는 네. 아직 안 벌어진 거를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 지표의 신뢰성도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을 봤을 때 워낙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미증시 주가도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미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OECD에서 그 새해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요. 네. 글로벌 경제 전망치도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미국도 다 떨어뜨리고 내렸죠. 한국도 네. 떨어뜨리고 거의 뭐 드물게 올라간 유일하게 올라갔다고 할 수준 주요국 중에서는요 이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만 주도하던 상황이 조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그 지금 미국 행정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좋게 끌고 가던 것들이 민간이 투자를 해서 경제를 좋게 끌고 가는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미국 중심의 주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유럽이나 중국이 좀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조금 주도 한 개 내지 두 개 분기 정도는 시장을 주도하는 증시의 색깔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OECD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7%에서 4.8%로 올렸고요. 미국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반면에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미국 기술주와 중국 기술주의 다른 흐름, 뭐 원인은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중국은 기대감이 없었으니까요.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네. 사실은 뭐 그런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약간 중국의 그 기술주의 그 사령탑 역할을 하던 분들이 네. 약간은 조금 한직으로 밀려나는 느낌도 가졌고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네. 그러면서 조금 기술주들의 성장 모멘텀들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었으니까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별화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AI라는 분야의 특성상 뭐 개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체제 자체가 이런 거를 기술 개발하기에 좀 더 유리한 체제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중국의 기술주 주도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서 한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기술주 이쪽 분야의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몰아주고 자금도 많이 몰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기대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주가가 선박에 나서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3월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할 것이다. 유동성을 많이 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올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지겠죠. 다만 조금 분야별 차별화는 있을 것 같고요. 좀 기술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기술주 싶습니다. 중심으로. 네, 그럼 일본으로 또 넘어가 보면 BOJ가 열립니다. BOJ 금정위가 열리는데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8월 달에 그런 급락장은 안 나올 것이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금융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바이어스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엔화의 가치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거의 엔화 가치랑 연동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엔캐리 청산이 나올 때가 한 150엔 달러당 150엔 정도 수준에서 140엔 초반 정도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부분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엔달러 환율은 149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도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어서 여기서 한 뭐 10엔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그 물량 구간에는 사실은 엔캐리 청산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에 이미 많이 청산이 됐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엔캐리 청산이 되거 나오려면 130엔대를 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한 10엔 정도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정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어떨지 데이터로 이거 증명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 네, BOJ의 금정위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에 나올 텐데 동결이 어쨌든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미국보다는 비미국 지역들의 증시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재정을 쓰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쪽 증시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한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분야들, 예를 들면 중국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은 한국에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일 것이고, 뭐 유럽에서 국방비를 쓴다고 하면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일 것이고, 이런 쪽들이 같이 한국에서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재정 아무래도 돈을 쓰고 있는 국가의 증시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추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과 우리 증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디커플링도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한국이 올해 들어서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네. 배경은 작년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여전히 작년에 이미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낙폭이 덜한 상황은 가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의 뭐 긍정적인 디커플링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아질 때는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처지는 역할을 상당히 큰 부분이 레거시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네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갈 때 디커플링이든 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양한 점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스권에 갇혔던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주면 지수 상승을 이끌 것 같습니다. 올해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을 보면 상저하고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3월장 중순까지 왔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의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 증시를 내리눌리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매수를 해두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거쳐가는 시기가 됐을 때 네. 차익 실현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이번 주 이제 시장 대응 전략 관심 가져볼 섹터도 좀 들어볼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 반도체.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 물론 관세 정책은 한국의 피해라고 하지만은 또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방산, 조선, 원전 같은 이쪽들 우리가 최근에 사실은 올해 들어서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들 여전히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내수주들이 워낙 지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해놓은 기업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국정이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어느 방향이든 국정이 좀 정상화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정 부양도 나오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기업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가 관련돼서는 뭐 유통이라던가 음식료 같은 것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 조선, 원전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해보고 부진했던 한국 내수주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